모형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철학적인 논쟁은 뒤로해 두고 리셀 가격이 이렇게 된다는 게 가능한 일인 걸까요? 판매자가 돌이 되어버려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그렇게 살펴볼 오늘의 모형, 원피스의 최고 미녀 보아 핸콕의 위험을 연출한 Portrait of Pirates, One Piece, Neo Maximum, Pirate Empress, Boa Hancock.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언박싱을 마치고 이 보아 핸콕 피규어를 제대로 마주한 순간 뭔가 미쳐버린 리셀 가격이 납득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납득한다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 독보적인 미모와 넘치는 카리스마로 묘사되는 끝없는 매력. 보아 핸콕의 분위기를 어떻게 담아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이 피규어는 제 예상을 뛰어넘어 시선을 집중시키는 아우라까지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여제라는 수식어가 이렇게 와닿을 줄은 몰랐네요. 과감하게 다리를 꼰 채 살로메를 등지고 앉아있는 자세, 매혹적이면서도 확고한 위엄이 느껴집니다. 이 피규어는 보아 핸콕을 따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살로메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죠. 아주 개꿀입니다. 그럼 살로메 먼저 핥아보죠. 굉장히 긴 길이를 자랑하는 몸체는 장신인 보아 핸콕이 앉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자연스럽게 몸을 구부려 안정적인 베이스가 되어줍니다. 특히 등 뒤로 솟아오른 살로메의 몸체가 커다란 하트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보아 핸콕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센스 있는 디자인이죠. 몸체의 표면은 붉은색 점박이 패턴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고 표면이 글로스 코팅이 된 것처럼 반짝이는 모습도 애니메이션에서는 볼 수 없는 뱀의 디테일을 살린 것이겠죠. 그리고 목덜미에는 파란색 털과 스카프가 선명하면서도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어 대비되는 색상으로 인해 눈에 띄는 포인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살로메의 머리, 쓰고 있는 두개골은 섬뜩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이지만 얼굴의 형상이 둥글둥글하고 벌린 입 사이로 길게 뻗어나온 혀끝이 하트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어 위협적이기보다는 친근한 이미지와 위트가 엿보입니다. 살로메를 단순히 핸콕의 배경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니 눈여겨볼 포인트도 명확하고 꽤나 특별한 캐릭터로 표현되어 있네요. 자, 이제 진짜 주인공 차례입니다. 살로메도 멋졌지만 결국 이 모형의 핵심은 앉아있는 이분이죠. 보아 핸콕, 세계관 최고의 미녀. 작중 이미지는 자의식 과잉의 화신인데다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타입인데 모형에서 느껴지는 포스를 보면 그런 캐릭터성을 담아내는 데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다리를 꼰 채 내려다보는 시선에서는 여유가 넘치고 공들여 만들어낸 듯한 계산된 조형 디테일, 전신의 붉은색에서 볼 수 있는 메탈릭 도색, 양면의 색이 다른 드레스와 겉면에서 볼 수 있는 구사의 적단 마크, 신발부터 시작되는 각선미와 허리라인, 배꼽도 살짝 보이는 게 킥이네요. 소매에 들어간 장식과 밑단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단추, 아래서 보면 마치 하트 모양처럼 보이는 열매처럼 솟아있는 가슴, 골드 메탈릭으로 칠해진 뱀 모양의 귀걸이까지 캐릭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러 포인트들이 그레이트한 디테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사실 원피스의 그림체가 제 기준에서는 예쁘다는 느낌은 아닌데 꽤나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빈정되는 것 같기도 한 듯한 웃는 얼굴과 둥글면서도 깊이 있게 그려진 눈, 속눈썹도 그림체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느낌 있으면서도 숨막히는 모형이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본 보아 핸콕 피규어에 대한 저의 솔직한 총평, 그리고 리셀 가격에 대한 뻘소리를 몇 마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메가하우스가 요즘은 조금 힘이 많이 빠졌다는 걸 이걸 보면서 느낍니다. 요즘 메가하우스는 뭔가 비싸기만 하고 뭔가 2% 부족하거든요.
이 제품은 과거 전성기 시절의 메가하우스 모형이에요. 모형의 소울을 잘 담았던 그 시절 모형이죠. 그래서 10점 만점에 12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리셀가 100만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에 거래가 될까 싶은 느낌인데 아무리 봐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 가격에 안 사요. 아니 못 삽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셀가 100만원 충격적인 숫자죠. 이 1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임팩트가 너무 크잖아요. 반다이가 독점하고 있는 IP가 많기 때문에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말이죠. 물론 저 100만원은 미개봉 릭이에요. 개봉품은 저거랑 다릅니다. 아무튼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소울 블루도 몇 년간 100만원이 넘었었어요. 코드 기어스 피규어 역시 메가하우스에서만 생산이 가능한데 그 라인업 중에서도 지금도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이 붙은 제품들이 몇 보입니다. 조종석에 앉아있는 카렌이라던가 부활의 룰루슈 버전의 카렌이라던가 부활의 룰루슈 에필로그 장면의 룰루슈와 C2의 모습, 그리고 C2의 파일럿 슈트 버전도 재판을 해서 리셀 가격을 잡았죠. 그리고 알터의 아스카도 엄청난 프리미엄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가격으로 커버가 된 거고요. 아마도 앞으로 재판은 없을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리셀 가격을 잡는데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리셀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재판뿐입니다. 그런데 이 헨콕이 다시 재판을 할 것이냐? 아마 안 할 겁니다. 저는 99%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예약을 받았죠. 알터와 메가하우스의 협업으로 만든다는 A 맥시멈 보아 헨콕. 저도 물론 예약을 했습니다. 사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한 건데 제가 원피스를 막 빠짐없이 보고 그러진 않아서 이 모습이 헨콕과 어울리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순수하게 알터를 믿고 예약한 거라서 지금 보면 이미지상으로 봐도 몸체 조형이 달라요. 메가하우스의 그 특유의 2% 모자란 몸체 조형이 아닙니다. 살롬의 몸체도 비늘 표현이 다 되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얼굴이랑 도색 정도만 메가하우스가 하고 나머지는 다 알터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잘하는 거 분야 나눠서 해야죠. 메가하우스는 도색을 잘하고 알터는 미소녀 몸체를 잘 만들고 서로 윈윈이죠. 모형으로서의 완성도는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이게 보아 헨콕과 어울리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리셀가 잡는 거는 실패할 수도 있다. 아무튼 알터의 헨콕 기대됩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 담긴 그러니까 조형, 채색, 역동감, 이게 아마 보장된 그런 모형일 것 같거든요. 빨리 비교해보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